TV의 공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책은 사실 제가 최근에 읽었고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기도 하지만 SNS에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으로 많이 서평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직업상 심리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기도 하고 제가 전공이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마케팅과 심리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네요. 심리학 관련한 서적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물음표가 좀 심리학에는 느낌표로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관련된 도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저라고 텐션이 좋을 순 없거든요. 그때마다 저를 부여잡을 수 있는 혹은 저만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심리학 관련한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책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심리학을 만나면 좀 질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뭐 철학하고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고귀한 좀 학문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알아두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좀 영감, 좀 감동받았던 부분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세분화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설정해 준 것 같아요.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워야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원리를 농구대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목표는 꿈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 코치, 웰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초반에 목표를 좀 높게 잡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kg인데 빼야 할 몸무게가 50kg예요. 자, 그러면 50kg를 빼고 싶다라는 목표를 너무 단시간에 잡고 그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쉽사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꿈과 목표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꿈은 뭐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먼 미래에 실현이 되죠. 그래서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좀 내가 정말 작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표. 자, 여러분은 뛰어넘을 수 있는 목표, 농구대의 원리처럼 공을 딱 던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 공을 농구골에 집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성취욕을 좀 느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예요. 이게 페이지 85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성공하려면 실패에 직면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실패는 결코 약자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성공이 없다고 합니다. 자, 실패를 직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우리 뇌가 안전지대를 스스로 만들어서 실패하지 않는 곳으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학습된 무기력을 벗어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실패에 직면하는 단단한 의지력이 있어야겠죠. 자, 오늘 아침 제가 이 책을 그 서평을 썼을 때 저는 그 명언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합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결국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 보시기를 제가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4쪽에 보면요. 만약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전반부 인생은 망설이지 말고 후반부 인생은 후회하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 어떤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하되 결코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하라라는 뭐 뜻의 그런 그 책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부 인생은 망설이지 말고 후반부 인생은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부분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배우고 익히다 보면 직관이라는 게 좀 늘어나게 되잖아요. 자, 가끔은 나의 직관과 통찰력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특히 연애는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망설이게 된 것에 대한 후회는 100%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감명받은 부분이에요. 제일 좋은 설득의 기술은 설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설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페이지 225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말을 동조하는 것이 설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에서 설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청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경청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 입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진정한 설득력이 발휘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진정한 설득의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약속하도록 유인하는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담할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주는 과정이 저는 가장 좋은 설득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특히라도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듣기 연습부터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감동받은 부분인데요. 사람의 잠재력은 모두 자극에서 나온다. 페이지 1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그럭저럭한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냥 조금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다시 한번 제작을 통해서 나의 또 그 단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의 잠재력은 모두 자극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좀 타성이 있대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나 진동이 없을 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 또한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면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되 외부 스트레스를 동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지금 내가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난 너무 안전지대, 꼭 내가 지금 편안한 일만 하고 있고 발전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렇다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학 서적은 그 인간관계론이라고 카네기 데일이 쓴 책에서 많이 근거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책을 읽을 때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 심리학 관련한 서적은 꼭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요, 본인만의 행복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2021년 3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랄게요. 네, 건강과 행복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꽁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